네, 안녕하세요. 네타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명지대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수시 입결만 먼저 선 공개를 하고 정시 입결을 공개를 하지 않았었죠.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시점에는 아직 제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정시 입결을 확인해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명지대 정시 입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에 제공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입결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일부 편집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자료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시 결과와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올라와 있는 입시 결과는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뭐 저희 이제 그 정시 입결 관련된 동영상 이제 좀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저도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이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대기업에 제공되어 있는 지금 자료 이 수능 100분이 70% 컷이라고 하는 거는 네, 70% 컷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70%컷 평균을 얘기합니다. 70%컷 평균. 자, 그러니까 70% 컷과 평균은 좀 다르죠. 그래서 70% 같은 경우에는 70% 컷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10명 중에서 1등부터 7등까지의 7등의 성적이 몇 등이냐 라고 했을 때 몇 점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수치가 70% 컷이라고 하는 거고 70%컷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1등부터 7등까지의 성적을 평균치를 낸 거를 70%컷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뭐 우리 정시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70%컷 평균이든 또는 70% 컷이든 이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네, 그냥 이 입결을 살펴보시는데 좀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목별 그 계열별 수능 과목들 반영 기준도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좀 고려해서 자료를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명지대 정시 입결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입결 살펴보기 앞서서 명지대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이제 그 계열별 수능 반영 방법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그 부분들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탐구.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명지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도 사실 이제 지정 과목이 없었어요. 지정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뭐, 수학에서 보통 이제, 어떤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에서, 기하랑 미적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탐구에서 뭐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하지만, 네, 명지대학교는 수학과 탐구에 있어서 자연 계열 지정 과목은 없었다. 다만,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지정 과목은 없는데, 자연 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과탐을 선택했을 때, 과탐 선택 시에 100분위 점수의 10%를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점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반영에 있어서 좀 특징이 뭐냐면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한 과목만.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과목 평균치 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하니까 그 부분들도 역시 이제 수능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 이제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이제 지원할까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지대 같은 경우는 탐구에 있어서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점도 또 탐구 두 과목을 다 잘 본 학생들 외에 한 과목에만 또 집중한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명지대 전형을 한번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 국어 반영 기준이
그 반영 비중이 30%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도 30%, 그리고 영어 반영 비중 20, 탐구 반영 비중 20.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일단 2024학년도 기준치였고요. 쓰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25%, 그리고 국어가 25%, 수학 35%, 그 다음에 영어랑 탐구는 20%로 인문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중이 인문 쪽보다 5%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가 각각 35, 그리고 수학이나 탐구 둘 중에 잘 본 과목 하나를 뭐 30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반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틀에서 유지가 됐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025학년도에는 과연 그러면 변화가 있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연계열은 변화가 없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우선 국어 반영 비중이 기존의 30에서 35%로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은 기존 30에서 25%로 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계열하고 비교해보면 인문계하고 인문계열 국어 반영 비중과 자연계열 수학 반영 비중이 2025학년도에는 각각 35%로 동일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문계열 수학 반영 비중과 자연계열 국어 반영 비중이 또 25%씩으로 2025학년도에 또 동일한 반영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열별로 좀 더 이제 특화된 과목들이 인문에서는 국어가, 그러니까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랑 탐구는 반영 비중 변화가 없습니다. 각각 20%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반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내용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경영대학은 그러니까 인문사회에서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린 35, 25,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영대학을 제외한 반영 비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2025학년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면 기존의 반영 방식과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 그러니까 경영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인문 모집 단위는 국어 반영 비중을 5%더 높이고 수학 반영 비중을 기존보다 5% 떨어뜨렸는데, 지금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수학 반영 비중과 국어 반영 비중을 동일하게 유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결을 이제 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그럼 국어 같은 경우, 인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연은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럼 인문 같은 경우에 백분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뭐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인문 백분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평균치, 지금 70%컷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다만 70%컷 평균에서 예를 들면 지금 백분위가 한 80 정도 나왔다, 80점 정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기존 같은 경우에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가장 큰 차이가 있으니까, 국어 반영 비중하고 수학 반영 비중이 동일했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어도 80, 수학도 80, 요렇게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2025학년도에는 똑같은 80점이라고 해도, 자, 예를 들어서 국어 반영 비중이 더 높아졌으니까, 국어 반영 비중이 한 83, 그 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한 76, 76에 한 77, 요렇게 해서 평균치를 맞출 확률은 이제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평균에서는 큰 변화는 생기지 않겠지만 개별 과목에서 취득한 백분위 점수는 당연히 편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0% 백분위 이 자료를 활용할 때는 항상 과목별 반영 비중에 따라서 점수들이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70% 컷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좀 의미 있는 데이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여기 이제 좀 굵은 선을 이렇게 좀 그어놨는데, 굵은 선을 그어놓은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 전기전자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까지 모집 시기가 지금 가군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문학부부터 시작해서 공간 디자인 전공까지가 이제 나군. 그리고
경영대학부터 시작해서 융합소프트웨어 학부까지가 이제 다군. 네,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이제 잘 시기를 체크를 못 했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좋았던 게,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에,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의 모집 시기가 바뀐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비교해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가군, 나군, 다군을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일단 좀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모집을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 시기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문 모집 단위는 주로 나군과 다군에서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주로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자료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전기전자공학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 백분위 78.33, 70% 컷 평균이 78.33이었는데, 자, 2024학년도에 79.33으로 백분위 점수가 1점 정도 높아졌습니다. 경쟁률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감소해서 경쟁률이 일단 좀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입결이 좀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공신소재 환경공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백분위 77에서 2024학년도 백분위는 74.67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선호도의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 컷이 좀, 백분위 점수가 한 2점 넘게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화공신소재 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승의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놓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79에서 78, 얼추 그냥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됐는데 뭐 소폭 하락하긴 했네요. 그래서 79에서 78 정도로 네, 소폭 하락했고, 그 다음에 토목, 교통공학부 같은 경우는 75.33에서 76.67로 네,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고, 제가 컴퓨터 공학과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상승이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순간 이제 헷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산업 경영공학부 같은 경우에 76에서 77.67로 역시 백분위 점수는 약 1점 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융합공학부는 지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제 봤었던 화공신소재공학부하고 더불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의 여지는 조금 남겨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학과는 가장 높은 입결을 형성한 이제 학과가 됐네요. 그래서 반도체 공학과는 지금 81.67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백분위 점수가 무려 2점 정도 지금 상승했으니까, 이 점수를 이제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소폭 하락할지, 뭐 상승의 추력을 이제 더 가져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81 정도 내외 수준은 네, 유지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소폭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수능을 이제 뜰쳐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정보통신공학은 77.67에서 78점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입결을 네, 형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대학들의 다른 대학들 모집 단위들,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지금 우선 이제 명지대 가공 같은 경우만 놓고 생각을 하면 뭐 상승한 모집 단위도 있고 하락한 모집 단위도 있는데, 뭐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폭이 크지는 않은데 하락이 나타난 학과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화공신소재 환경공학이나 그 다음에 융합공학 같은 경우는 하락이 이제 나타났는데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좀 깊게 나타난 것 같다, 좀 크게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락폭이 좀 크면 뭐 이 학과들 자체가 뭐 이제 특별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뭐 이런 추세들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폭도 이제 그 이듬해는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화공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충원 합격 순위도 이제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추합으로 이제 빠져나간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이제 좋았던 학생들도 좀 제법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융합공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추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다라고 한다면 네, 상승의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놓고 지원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나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군 같은 경우는, 자, 어문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78.33, 뭐 아시겠지만 수시에서는 이 어문학부 이제 해당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문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78.33에서 지금 79.33으로 네, 입결이 약 100분위 점수가 1점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77.67에서 79.33으로 역시 상승했고, 자, 미래사회인재학부도 79.33으로 전년도 79보다 상승했습니다. 뭐 특이한 점은 어문이든 인문이든 미래사회인재학부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100분위 70%컷 평균이 다 동일하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이네요, 점수가. 그리고 이제 그 상대적으로 어문학부 같은 경우 추합 인원도, 그리고 인문학부 같은 경우도, 미래사회인재학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충원율도 훨씬 더 높았는데, 충원율이 높은 과정에서 지금 100분위 점수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이런 추세들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최소한 유지를 하든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캠퍼스 자체가 일단 서울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좀 반영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 79에서 한 80 정도 사이, 네, 그 정도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아동학부 같은 경우 78.67에서 79로 네,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슷한 입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는 네, 79.33에서 81.67로 상승폭을 좀 많이 끌어올렸죠. 100분위 점수를 지금 2점 정도 넘게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높게 끌고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도 75.33에서 77로, 패션 디자인 전공은 91에서 72로 네,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82에서 81.33, 그리고 공간 디자인은 77.3에서 80.33으로 나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을 가릴 거 없이 대체적으로 이제 입결 상승이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개별 학교별로만 지금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나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이제 정시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이제 뭐 또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모집 시기에, 그러니까 가군이냐 나군이냐 다군이냐에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과 비슷한 어떤 입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 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하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제 나군에서 명지대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비교 대상 학교가 또 뭐가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추후에 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셔야겠지만, 네,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입결이 소폭 하락하는 경향들이 이제 조금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 많았었던 거에 비하면, 네, 인문 쪽에서도 지금 상승폭들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체로 입결이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나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 뭐 패션 디자인이 조금 많이 감소하긴 했는데 여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집 단위들의 평균점 대략 한 80 내외 선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명지대식으로 네, 이제 100분위를 환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경영대학 같은 경우가 지금 80.67에서 79.67로 100분 점수 1점 정도 하락하긴 했으나 다군이란 모집 단위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뭐 어쨌든 그 하락폭이 매우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추합 인원도 뭐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조금 더 돌았고, 자, 법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80점으로 네, 전년도 79.67보다도 조금 더 높게 형성됐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지금 80.6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다군에서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전 연도 79.67에 비해서 100분위 평균 점수가 지금 1점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참 결과를 볼 때마다 좀 신기하긴 하네요. 어떻게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군이 70%컷 평균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었는데 좀 특이하긴 한데, 자, 그리고 융합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78.67에서 80.33으로 네, 역시 상승했고요. 융합소프트웨어학부는 84.67로 전년도하고 컷 평균이 네, 동일한 네,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추가 민원들도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배 정도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군이 70%컷 평균은 동일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요 정도 이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군에는 뭐 이제 여러 이제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합률이 또 가장 높은 모집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다군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지원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최종적으로 보면 가군이든 나군이든 다군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 학교의 입결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정성 있게 좀 지원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평균 100분위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보셔서 지원하시는 것도 네, 이제 심신의 안정을 좀 가져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별 모집 단위가 아니라 이제 이제 단과대학 이제 학부별로 이제 모집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 생각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명지대가 모집 단위가 적은 대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과가 상당히 많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요걸 이제 학부 체제로 이제, 통합해서 이제 모집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고, 요 정도 입결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2024학년도 명지대 정시 입결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네, 이제 대기업에서 공개한 이 자료가 네, 적지 않은 이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지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올 연말에 그리고 내년 연초에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